한 가정에서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2명이었는데요. 그 2명이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이 엄마와 딸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둘이 재판장에 서 있는 모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정말로 이건 폐륜 범죄인데 대체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이 가정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된 사연이 있습니까? 예, 이 피의자인 엄마와 딸은 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도박에 빠져서 계속 자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도박 자금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박 자금을 주지 않으면 때리고 이렇게 수차례 폭행하고 가출하고 예, 굉장히 가정에 소홀해서 네.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결혼 초기부터 이분이 연세가 지금 이 여성의 나이가 76이에요. 그러면 결혼 초기라면 못해도 수십 년간 그 고통 속에 살았을 거라고는 짐작은 됩니다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직접적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아마 결혼 초라면은 76세, 77세 되신 할머니 입장에서 결혼 초라면 20여 년, 뭐 한 40여 년 전, 50여 년 전으로 그러겠네요, 거슬러 진짜. 올라가겠네요. 네. 그러면 일견 평생 동안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중독된 남편하고 살면서 그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자신들한테 처해진 거는 그 견뎌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박에 빠진 이 남편이 네. 2018년 10월경에는 네. 아마 이제 그 아들을 그 결혼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며느리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도박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된 이후에는 네.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뭐 병이 날만도 하죠. 평소에 잠을 잘못 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처방받아서 먹던 수면제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극단적인 범행을 하기로 이 마음을 먹게 돼버렸네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 며느리에게까지 도박 자금을 얻으려 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남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아내가 결국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이르는데요. 2018년 11월 7일 오후 8시에 아내가 이 수면제 성분이 담긴 알약 7개를 남편이 먹을 미역국에 탑니다. 미역국에 탄 다음에 40대 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서 미역국에 수면제를 탔다. 그러니까 살해 의사를 얘기했어요. 탔으니 아버지를 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딸 역시 오랜 세월 아버지가 이렇게 도박을 하고 가정폭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도 어머니에게 나도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딸도 지금 행동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딸도 그 어머니의 그 살해 의사에 동의 표시를 하고 그 미역국을 아버지에게 건네게 됩니다. 딸은 40대입니다만 딸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어처구니 없고 끔찍한 제안을 물론 이제 지적장애가 있다는 치더라도 어쨌든 이 제안을 이 딸도 받아들이고 가담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런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결국은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에 이제 넘겨졌는데 네. 존속 살해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그 남편을 살해하고 이 아내의 진술 과정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은 듯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 네. 내용이 남편이 명대로 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제 마음속은 후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김복준 의원님, 뭐 저희가 이 범행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어떻게 이 진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이제 이런 정도의 이 법정에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은 후련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법정에서 본인 형량에 유리하지는 않겠죠. 그렇군요. 절대 유리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명대로 살지 못한 거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내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된다면 이분은 거의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있기도 했고요. 아마 그 지나온 세월 동안 그 도박에 중독된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떤 원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 범죄를 어떠한 경우라도 이거 미화할 수는 없지만 일견 이 아내가 살아온 평생의 어떤 그런 인고의 세월을 여기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런 것 저는 같네요. 보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런 진술까지 한 아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아내 변호인이었으면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판사님, 물론 이 범행은 정말로 잘못했지만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에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거든요.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남편, 가정폭력에 시달려가지고 20년,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가지고 남편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네네.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그다음에 최후 보충성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계획적으로 살해한 거고 현재 남편이 수면제를 먹어서 잠들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지금 침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남편에게 사망하게 하면 그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이제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하고 네. 치매 증상이 있고 네. 이런 점을 참작을 해서 형량은 약간 이제 감경이 됐지만 어쨌든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제 여러 가지 살아온 과정도 나름대로 참작을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 범행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대인 딸도 가담했잖아요, 임방글 변호사님. 네, 딸도 가담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해 의사를 밝혔는데 그 미역국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죠. 이 딸도 당연히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근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보다는 확실히 낮은 형인데요. 이렇게 선고된 데에는 이 지금 직접적인 사실 살해 행위는 또 어머니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 같은 경우에는 미역국을 아버지에게 갖다 준 그 범행 자체는 알지만 이 부분만 행위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머니보다는 낮았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행동장애라는 어떤 좀 장애가 있었어요. 이게 심신미약이 또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절반이 감경됐고요. 여기에 또 유족들이 이제 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또 뜻을 밝혀서 이런 것들 모두 감안해서 어머니보다는 훨씬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건 보면요. 왕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복준 의원이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며느리한테 도박 자금을 해달라고 했던 거 보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며느리도 있고 가족 남은 유족들이요. 지금 임방글 변호사님 말씀처럼 남은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봐야 인지상정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아니 뭐 일단은 도박에 중독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가족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어머니의 입장을 많이 헤아렸을 걸로 보여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옆에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자식들 입장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선처 욕구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요. 네네.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못하는 짓이 없어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면요. 정말 심지어는 뭐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도박 자금을 위해서. 이게 도박은 초기부터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신고해가지고 근절시켜야 돼요. 일단 그 도박에 완전히 젖어버리고 중독되면 그때부터는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도박은 하여튼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경찰에 더 능동적으로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기구한 사연이 점철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